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력적인 맥 동영상 편집, 아이무비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맥 컴퓨터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아이무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무비를 통해서는 4K라고 하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동영상 편집까지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고, 맥의 특성상 어떠한 동영상 편집이 같은 컴퓨터의 성능일지라도 맥에서 훨씬 더 빠르게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무료 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이무비로 영상 편집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무비 시작하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을 보고 편집하고 공유하는 방법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아이무비 시작하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프로젝트 탐색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이무비를 시작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그래서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일종의 하나의 동영상 편집을 위한 원본 소스 파일, 하나의 동영상 편집을 위한 어떤 파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미디어 소스를 불러온 다음에 실질적인 편집을 하고 마지막으로 해당하는 동영상을 다시 일반적인 동영상 형태로 내보내기, 저장하는 부분까지가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하는 작업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다른 말로 파일의 개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무비의 파일을 프로젝트라고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처음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의 리스트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가 작업했던 프로젝트 리스트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항목을 선택해서 새로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내가 편집했던 파일을 이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과 살펴볼 기능은 동영상에 대해서 편집하는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무비에서는 보관함이라고 하는 어떤 미디어 소스를 저장하는 모음집이 있어요. 그 보관함에서 각각의 미디어 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클립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당하는 클립을 여러분들이 동영상 안에 추가를 한다거나 또는 해당하는 동영상을 편집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음악이라든가 효과, 화면 전환 효과 이러한 부분들을 편집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아이무비를 실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전체적인 화면 구성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이무비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하게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브라우저 보기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온 미디어 소스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동영상에 대해 재생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고 있고요. 하단에는 실질적인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에서 아이무비를 처음으로 열게 되면 프로젝트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처음으로 아이무비를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동영상 프로젝트가 없겠죠.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라고 해서 신규 생성이라고 되어져 있는 플러스 버튼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고자 하는 동영상 소스를 클릭을 해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무비에서는 이벤트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벤트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이냐? 바로 비디오 클립 또는 사진을 가져오거나 여러분들이 뭐 아이무비에서 직접 촬영을, 컴퓨터 화면을 촬영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 맥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녹화를 바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러한 소스 미디어 파일에 대해서는 이벤트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클립, 사진을 보관할 수 있는 폴더의 개념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맥에서는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동영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진 보관함에 접근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비디오 및 사진을 아이무비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가져오실 수도 있고 또는 미디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무비의 컨텐츠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편집하는 방법은 사실 정해져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강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하셔도 되고 저러한 방법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을 온전히 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어 가져오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의 미디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져오기라고 하는 창이 표시가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폴더를 선택해 가지고 해당하는 미디어 소스를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화면을 한번 이동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께서 런처패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아이무비라고 한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무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먼저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 만들기 연습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이름으로 프로젝트의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만들기 연습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제 아이무비가 실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화면이 보여졌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신규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게 미디어로 선택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옆에 있는 프로젝트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신규 생성이란 버튼이 보이실 거고 저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미디어라는 부분이 보여지죠.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작업하고 있는 항목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미디어 소스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미디어 소스도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가져오기 라는 창이 보여질 거고요. 기존에 제가 가져왔던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존에 가져온 항목이 보여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미디어 소스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미디어 가져오기 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껐다 다시 켜볼게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미디어 가져오기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가져오기라고 하는 창이 이번엔 정상적으로 불러와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 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타임 HD 카메라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미디어 소스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 강의 파일에다가 압축 파일로 동영상 하나를 같이 첨부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일간 교환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구름 모양의 클라우드스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 파일을 제가 미리 작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러 개 항목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동시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그렇게 여러 개를 가져오는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해당하는 동영상 클립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한 항목 가져오기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미디어 요소가 정상적으로 가져오기가 되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미디어를 가져오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선생님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애플에서 만든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한 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미디어 소스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둘 다 화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뭐 스마트폰 매체에서 촬영한 것을 맥의 아이무비로 손쉽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미디어 소스를 가져올 수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맥 컴퓨터랑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이 있겠죠. 이 장치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폰에 있는 거를 맥으로 보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카톡이나 뭐 메일이나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손상이 되거나 화질 변화나 이런 게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폰과 맥을 다이렉트 연결하는 방법, 바로 USB 케이블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기기를 맥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구 막대에 보게 되면 가져오기라고 하는 버튼이 보여질 거고요. 여기서 가져오기 윈도우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가족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이제 상단 메뉴 중 이제 미디어랑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 미디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드바에 있는 카메라 섹션에서 기기를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무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상단 메뉴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 화살표로 되어져 있는 가져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가져오기라고 하는 창이 표시가 되고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현재는 이제 카메라라고 하는 부분, 기기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항목이 보여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USB라고 하는 케이블을 통해서 아이폰,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를 연결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기기에 해당하는 장치 이름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미디어 소스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할 건 없죠. 연결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파일 기반의 카메라에서 아이무비로 파일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기반 카메라, 뭐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갤럭시, 삼성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전문적인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그런 이제 동영상 편집을 위한 카메라를 이제 구입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한 카메라 이제 파일 기반의 카메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파일 기반의 카메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여러분들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을 하면 그것이 이제 파일 기반으로 저장을 해주는 장치를 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치는 파일 기반의 카메라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 아시죠? 이렇게 찰칵하고 나오면 이렇게 즉석에서 인화되는 사진 카메라. 그래서 그러한 카메라는 이제 파일 기반의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무비로 가져오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카메라가 아이무비와 지원된지 호환된지 확인하겠다라고 하면 아이무비 지원 카메라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기기는 USB 케이블을 통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여러분들이 보통 카메라에서는요, 파일 저장을 SD카드라고 하는 곳에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SD카드. 그러면 해당하는 SD카드와 맥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변환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SD카드와 맥을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카메라와 맥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은 SD카드이기 때문에 SD카드에서 원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SD카드가 실질적으로 파일이 저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SD카드를 좀 성능이 좋은 걸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촬영을 열심히 했는데 뭐 용량이 작아서 저장이 안 됐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SD카드가 카메라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해서 화질저가 일어났다. 이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번들로 주는 그런 SD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SD카드는 실질적으로 파일이 저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개별적으로 조금 더 좋은 장치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해당 기기와 연결되는 케이블을 사용해서 기기를 맥에 연결하고 해당하는 기기를 켜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캠코더, 카메라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PC 연결 모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해당하는 카메라의 매뉴얼적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기가 SD카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기기에서 이제 카드를 꺼내가지고 SD카드에 있는 카드 슬롯 또는 외장 카드 리더에 여러분이 삽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가져오기 버튼, 이 미디어 가져오기 버튼 아래쪽 화살표 얘를 눌러서 가져오기를 진행해 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촬영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도 함께 챙기시는 게 좋아요. 보조 배터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부족해서 팍 꺼졌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물론 카메라의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촬영을 하고 있는 중에 실시간으로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유실이 될 수가 있잖아요, 파일이. 그렇기 때문에 좀 보조 배터리 여분을 좀 챙겨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야외 촬영을 하실 때는 더더욱 많은 요소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날 뭐 예를 들어 전기 공급적인 부분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조명이라든가 마이크라든가 화질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 뭐 태양의 빛의 각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야외 촬영을 나가셔야 되고요. 야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실내 촬영보다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편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편집의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원본 영상 자체를 내가 이상하게 해버리면요. 아무리 이 아이무비라고 하는 맥이라고 하는 좋은 컴퓨터 기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실 때 좀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하셔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편집 기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촬영은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촬영에 대한 기법적인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자료를 시중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촬영에 대한 중요성 부분도 충분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의 한계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집만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촬영을 이상하게 해놓고 나중에 편집하면 되겠지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절대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강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맥에 내장된 페이스타임 카메라를 사용해서 아이무비에서 직접 비디오를 녹화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항목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제가 내장 카메라란 부분이 보여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해당하는 실시간 비디오, 현재 이제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카메라의 모습이 보여지겠죠. 여기에는 이제 녹화 버튼도 하단에 보여질 텐데 이 녹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스타임이라고 하는 카메라 자체는요,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다 보니까 사실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그렇게 성능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카메라적인 부분, 마이크적인 부분은 별도로 조금 구입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맥에서 아이무비로 미디어를 가져오는 다양한 방법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사용자의 맥 또는 연결된 저장 장치에서 미디어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핀더에서 드래그해서 미디어를 가져오는 게 제일 간단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맥의 핀더 탐색기에 들어가 가지고 커맨드 클릭, 이제 커맨드 클릭을 하면 여러 개 항목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선택을 하거나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무비에 들어가서 이벤트로 해당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이동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무비로 화면을 이동을 진행을 했고요. 자, 해당하는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만약 여러 개다 라고 하면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개 항목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돼요. 쭉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벤트 부분으로 가면 이제 플러스라고 되어져 있죠. 마우스를 떼게 되면 해당하는 소스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처럼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미디어 가져오기 활성화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제 가져오기 버튼 눌러도 되고, 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핀더에 들어가서 끌어가지고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미디어를 재생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의 아이무비에서 비디오를 재생하거나 스키밍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브라우저에서 클립을 재생하거나 타임라인에서 동영상을 재생할 때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재생한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생을 시작하려는 지점에 포인터를 두고 스페이스바, 그래서 여러분 그 키보드에 보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있는 기다란 막대 있죠. 얘를 이제 스페이스바라고 하거든요. 이 스페이스바가 이제 재생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플레이 버튼이잖아요. 이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화면 재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화면 보기 아래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화면 보기에서 클립과 동영상을 재생하는 부분 함께 배워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재생하려는 위치에 재생헤드를 배치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이제 화면 확대, 전체 확대 버튼이 있어요.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동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편집하는 창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막상 작게 보다 보니까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땐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큰 화면으로 보면 약간 배치가 미세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다 하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전체 화면 보기를 통해서 전체 화면에서는 어떠한 느낌인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화면 보기를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면 이스케이프 키 누르거나
전체 화면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 부분 우리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 가지고 자, 일단은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클릭을 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시작하고자 하는 위치 있죠. 위치를 찍어 주시는 거예요. 위치를 찍고 재생 버튼 누르면 해당하는 지점부터 이제 재생이 되게 되고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화면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전체 화면 재생 버튼 보이시죠? 얘를 눌러가지고 이제 전체 화면으로 미디어 소스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어려울 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재생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생을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특정한 부분,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재생을 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단일 클립 또는 클립의 일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보기에 선택 부분 재생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우리 아이무비로 한번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떠한 의미냐면 지금 현재는 해당하는 클립 전체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뒤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무비 같은 경우에 마우스 커서를 가리키면 해당하는 지점에 대한 장면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해당하는 지점, 이 지점부터 영상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이제 노란색 그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8초 지점부터 이제 시작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끝나는 지점도 이렇게 당겨가지고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원본 영상에 비해 이제 현재 8초의 클립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재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세요. 보이세요? 이 내가 선택한 부분 바깥쪽 이렇게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부분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상단에 이제 메뉴 중에서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선택 부분 재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만 재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항목의 일부를 선택한 다음에 보기에 선택 부분 재생을 선택을 하면 내가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부분 재생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재생이 기본적으로 끝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제 구간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구간이 끝나면 재생이 넘쳐지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반복 재생, 반복해서 확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이무비 앱을 실행을 하고 보기에 반복 재생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클립이 뭐로 된다? 반복 재생으로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화면을 이동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무비로 이동을 해가지고 자, 상단 메뉴 이제 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반복 재생이란 부분이 있죠. 해당하는 부분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당하는 부분 이제 체크 표시가 들어가졌죠. 이제 반복 재생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구간이 끝나니까 다시 처음부터 위치가 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마지막 구간이 끝나니까 처음부터 가게 되죠. 이렇게 반복 재생을 통해서 비디오를 재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동영상 편집을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동영상 편집이라는 게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조금 저급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제가 저급한 표현 좀 써도 될까요? 약간 좀 노가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제 하나하나 수작업을 하는 게 사실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내가 어떤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바로바로 또 반응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또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효과가 나오고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효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정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로바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시 강의로 넘어가서 오늘 배워볼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클립에 대한 선호도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구간에 대해서 해당하는 구간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해당하는 구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 중간 부분이 이제 녹색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해당하는 구간을 사용하겠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뒷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빨간색이 되어져 있죠.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요. 저는 지금 미디어 소스가 아까 동영상 한 개였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실무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디어 소스가 여러 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거를 미리 이제 선호도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클립의 어느 구간을 쓸 것인지 어느 구간을 쓰지 않을 것인지 미리 체크를 하면 나중에 편집을 할 때 타임라인에 끌고 와서 편집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선호도 표시를 하면 선호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녹색 선이 표시 범위 상단에 표시가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선택한 항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표시의 거부를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표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단축키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선호에 대한 단축키는 F 키를 눌러서 선호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 표시는 키보드의 딜리트 키, 근데 우리 맥북 같은 경우는 딜리트 키가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백스페이스 키를 사용해서 거부 표시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자, 화면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아이무비로 이동해가지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선택했어요. 특정한 구간을 선택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이 구간이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단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표시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선호한 항목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F라고 되어져 있네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 상단에 무슨 색이 표시됐어요? 녹색이 표시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선호하는구나. 이 부분만 이제 끌어와서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딜리트 키 눌러볼까요? 딜리트 키. 자,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뜨죠. 딜리트는 뭐였습니까? 거부죠, 거부.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립에 대해서 선호하겠다, 선호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아예 선호도 표시를 제거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자, 선호도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해당하는 선호도를 제거하려는 클립을 선택을 하고 표시의 선호도 없음 선택을 진행을 해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 U 버튼을 눌러서 선호도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리자면 자, 현재는 해당하는 내가 선택한 구간에 대해서 거부라고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 클립 선호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상단에 있는 표시 메뉴를 눌러주시고 선호도 없음 또는 단축키 U를 누르면 해당하는 클립 상단에 표시되어 있던 선호도 색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미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렇게 아이무비 시작하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1강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